안녕하세요. 피그말리온입니다. 2020년 들어서 첫 영상을 찍는데요. 제가 영상을 항상 한참 동안 안 찍어 올렸더니 몸이 안 좋냐고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몸이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감기가 아직도 떨어지지 않고 기침도 계속 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암이 걸리기 전에도 저는 겨울만 되면 기침 감기를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저희 가족들하고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이드분 말씀이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는 건 몸에 굉장히 스트레스다. 특히 겨울은 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본인이 그래서 베트남에서 사니까 굉장히 건강에도 좋았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떠올라서 제가 요양원이나 이런 데 한 달 사는 비용으로 베트남에서 한 달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베트남 한 달 살기를 찾아봤더니 의외로 되게 많은 분들이 그 베트남 한 달 살기에 대한 정보를 올려놓으셨고, 물가도 싸고 또 아파트를 대여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 안에 각종 편의 시설들이 다, 그러니까 가구나 이런 것들이 옵션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하나를 정하고 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제 베트남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걸 알아야 되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 잠시 제가 한자라는 사실도 잊게 되고, 뭔가 거기 그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며 또 어떻게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낼 수 있을까. 어차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 생활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행복감도 들었고요. 어쨌건 저는 이제 올해 겨울은 제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감기 들지 않도록 베트남 한 달 살기를 결심을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거기에 관련된 공부를 하던 중에 힐링 여행자라는 그 닉네임으로 그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되게 연세도 조금 있으신데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젊은 분들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그분이 뭐 겨울에는 베트남에 4개월도 이제 겨울을 아예 베트남에서 나시기도 한다고, 현지 베트남 생활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올려 주시기도 하고, 또 본인이 살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 이야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방송을 구독하면서 주식, 저는 한 번도 살아가면서 주식에 대해서 해본 적도 없고, 계좌도 계산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개인주들은 다 뭐 망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예 저랑은 상관없는 별개의 세계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분이 들려주시는 차분한 말씀이 되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새해 목표가 하나 생긴 게, 나도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저금을 하지 말고, 은행에 꼬박꼬박 예금을 하지 말고, 주식을 한번 사서 모아 봐야 되겠다 해서 처음으로 주식 계좌도 개설을 하고, 음, 휴대폰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직접 주식을 사는 법도 이제 배웠어요. 근데 그 또한 또 즐거움인 것이, 어, 그 힐링 여행자분 말씀에 의하면 20년 전보다 삼성전자 주식이 1000배가 올랐다 하시더라고요. 어떤 아파트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지, 저금식으로 천천히 했을 때는
배당금도 나오고 해서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다는 말씀을 하셔서 공감이 가가지고요. 저도 이제 실천을 하기로 하고, 제가 그냥 은행에 매달 저금하던 금액만큼 저금을 하지 않고 이제 그 매달 얼마씩을 삼성전자 주식을 꼬박꼬박 사야 되겠다. 또 목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첫 시작은 했으나 저는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살아 있을 거니까 그 10년 후, 20년 후에 이 주식이 되게 많이 올라서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또 상상하니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더라고요. 음, 그 우리 암 환자들은 목표가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해마다 올겨울은 베트남 여행, 뭐 다음은 또 다른 뭐 제주도에 한 달 살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 음, 해, 그 해마다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갖고 이제 치유에 있어서도 이렇게 즐거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경제적으로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 이제 조그만한 시작을 하지만 힐링 여행자 말씀처럼 그 장기적으로 그냥 부동산에 묻어놓듯 이렇게 주식을 매달 조금씩 조금씩 산다면 크게 오를 때도 살 수도 있고 내릴 때도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는 10년, 20년 후에는 수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희망이 생기니까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뭘 하고 왔었냐면요. 1월 4일에서 1월 14일 9박 10일 동안 그 속초에 있는 이상구 박사님의 유스타트 센터에 가서 그 일부 캠프에 참여하고 왔거든요. 어, 이제 유튜브로 그 이상구 박사님의 유튜브는 가끔씩 봤었고, 제가 쓰고 있는 노트의 어느 한 부분에 이상구 박사님 유스타트 강의에서 이제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되고 싶어 한다. 그 내 몸의 환경이 안 좋아져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 것이고, 이는 착한 아이가 나쁜 환경에서 불량한 아이로 변하는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얘들이 다시 착한 아이로 환경이 좋아져서 착한 아이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라고 비유를 했던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놨던 기억도 나고, 저희 그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유방암이셨는데 유스타트 두 네 분이 다녀오셨다고 저보고 권하시면서 CD를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CD를 받아놓고 보지는 않았어요. 유튜브로 봤기 때문에 뭐 그게 그 내용이겠지 싶어서 보지는 않았었는데 1월 1일 날 제가 그 경주 자연의원 있을 때 함께 했던 한우분들하고 하는 카톡이 있는데 그 카톡에 어느 한 한우분이 저한테 그 유스타트를 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연이 되려고 그런지 그 말씀이 굉장히 1월 1일 날 나도 가볼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당신이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다 하면서 저보고 다녀오기를 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월 1일 날 바로 전화를 해서 했더니 다행히 1월 5일부터 하는 캠프가 일부가 있고 이제 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다녀왔어요. 저는 이제 너무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좋았습니다. 약간의 불안한 마음, 제가 감기 기침이 있으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해소가 많이 되었고요. 또 그 이상구 박사님의 그 말씀 중에 그 이제 우리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야 그 세포들이 암세포도 없애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전자의 그 스위치를 켜는 방법은 결국은 이상구 박사님은 기독교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느낀 결론은 역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이제 우리가 신앙과 상관없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암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의 그 결론도 결국은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진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이상구 박사님이 제가 그 일부 프로그램 마치는 마지막 날에 하신 강의가 되게 저는 감동이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날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바보 같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을 이긴다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일랜드에 사는 노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가 이제 노새를 키웠는데 그 노새도 많이 늙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집에 있는 우물도 다 말라버려서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상 힘도 들고 해서 이 노새에 풀을 뜯어주고 할 여력도 없으니까 우물도 이제 메꾸면서 이 노새도 우물에 묻어가지고 이제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노새는 할아버지의 뜻을 이제 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채지 못하고 이 긍정적인 노새는 할아버지가 우물가로 자기를 데리고 가니까 오늘 주인님이 나를 위해서 뭐 이렇게 나를 우물을 메꾸는 데 쓰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아무 저항 없이 우물 속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이 노새를 묻을 생각에 위에서 모래를 이제 퍼부으니까 이 노새는 할아버지가 연못에 모래를 부으면 내가 다지라는 뜻이구나. 연못을 메꾸는데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고 위에서 모래가 떨어지면 이렇게 몸을 틀어서 흙을 다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발로 막 다지고 또 흙이 떨어지면 몸을 막 흔들어서 발로 다지고 해서 연못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열심히 흙을 퍼붓고 있는데 그 연못 속에서 이 노새의 기가 쫑긋 올라오는 거죠.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결국 이 노새는 살을 수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노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대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노새를 되게 이제 기특히 생각해서 노새의 먹이도 동네 분들이 풀을 베다 갖다 주고 할아버지 그 음식까지도 동네 분들이 함께 해준 아름다운 미담이 되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어리석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을 이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비록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이지만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서 이런 또 새로운 제가 그전에는 자영업을 했었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휴식의 시간을 주시고 제가 이상구 박사님 캠프도 속초에 있으니까 여행하듯이 그냥 즐겁게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병을 얻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이런 시간을 가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많은 것을 내려놓고 저를 위해서 시간 투자를 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보면 저희에게도 좋은 긍정의 결과가 생기고
또 저희의 유전자의 스위치가 이상구 박사님 말씀처럼 켜져서 그 암세포도 물리칠 수 있고, T세포들이 암세포들을 다 물리칠 수도 있고, 이전보다 병이 걸리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서 치병의 함에 있어서 저는 물론 실현 가능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베트남 한 달 살기를 목표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자면 영어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베트남어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준비를 해야 되는 목표가 생겼고, 또 이 베트남 한 달 살기를 검색하다가 알게 된 힐링 여행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분이 소개한 것처럼 이제 저도 미래를 계획을 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삼성전자나 우량주를 저금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으니까 또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또 희망이 생겨요. 나도 이렇게 하면 주식이 오르면 좋겠다. 물론 그걸로 제가 스트레스 받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저한테는 요게 즐거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낮으면 낮은 대로 높은 대로 매달 저금하듯이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상구 박사님 말씀에 가면 암은 병도 아니다. 반드시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면 이길 수 있는데,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는 거는 항상 기뻐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엔돌핀, 세라토닌 이런 것들이 막 켜지다 보면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암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으로 이 상황이 정말 안 좋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리석은 긍정이 똑똑한 부정을 이긴다고 했으니까 저희도 2020년 긍정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모두들 치유되실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